저는 드라이버를 칠 때 절대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감입니다. 이 감이 살아있는 스윙의 그 생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신념이 있어요. 어떤 신념이 있냐면, 제가 느끼고 있는 이 생명과 같은 감을 상대방에게 고스란히 전달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들으시면서 똑같이 저와 감을 느끼려고 하시면 돼요. 그 감이 뭐냐면요, 요겁니다. 쳐볼게요. 바로 요겁니다. 스윙을 하면서 아무리 세게 치려고 하고 아무리 크게 스윙을 해도 이 감을 느낀다면 원하는 방향으로 공을 보낼 수가 있어요. 보셨다시피 손이 돌아가는 동작, 롤링입니다. 이 롤링이 드라이버의 생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드라이버를 쳤을 때 이 롤링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면 공이 똑바로 갔다면 그건 재수가 좋은 거고요. 이 감이 느껴졌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살아있는 스윙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드라이버 샷을 100번을 하면 이 100번을 다 느끼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보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가 있고, 만약 실수가 나오더라도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도 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제가 하나씩 잘 알려드릴 건데요. 우선은 몸의 기울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면 드라이버는 상향 타격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 손보다 헤드가 먼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손이 먼저 계속 앞서게 되면은 아무리 상향 타격을 하고 싶어도 힘들어요. 몸을 그만큼 뒤집어 까야지 가능한데 이거는 안 되고요. 헤드를 먼저 보내주면은 훨씬 더 쉽게 상향 타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때 헤드를 먼저 보내줄 때요, 몸이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서 있게 되면요, 자, 손목이 이렇게 꺾일 수가 있어요. 몸이 일직선상으로 서 있는 상태에서 헤드를 먼저 보내려고 하면요, 손목이 이렇게 꺾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드라이버를 칠 때 몸을 많이 오른쪽으로 기울여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공을 상향 타격을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이 롤링, 손이 돌아가는 이 감, 생명과 같은 이 감이 더 쉽게 느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공을 맞추기 위해서 간혹 가다가 이렇게 몸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몸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맞히시는 분들도 계세요.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올라갈 때, 내려올 때, 맞고 나서까지도 몸의 기울기는 계속 기울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프로들 스윙 보면은 역시자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악착같이 몸을 뒤로 누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 손이 더, 롤링이 더 자유자재로 돌게끔 하기 위해서. 더 자유자재로 돌 수 있어야 순간적으로 롤링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프로들이 그렇게 열심히 몸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순식간에 스윙이 이루어지는데도 정확하게 롤링을 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와 똑같은 이 롤링의 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몸이 계속 오른쪽으로 누워져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꼭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헤드를 살짝 공중에 띄워놓고요, 몸을 계속 오른쪽으로 기울여 놓으세요. 그 상태에서 채를 한번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이게 해보세요. 몸을 계속 기울여 놓은 상태에서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몸을 이렇게 세워서 채를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그러면 손에서 느껴지는 감이 달라요. 손목이 꺾이는 느낌이 들어요. 힘으로 돌리면 돌릴 수 있겠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오른손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엎어쳐요, 실제로 공을 치면요. 이러면 안 되고요. 기울여 놓고, 자, 기울어지면 오른팔이 왼팔보다 밑에 있죠. 이 상태에서 계속 흔들어 보세요. 우선은 몸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야 돼요. 이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여야 된다고 제가 했는데요. 왜 기울여져야지 이렇게 손이 돌아가는 느낌이 편한 거냐면요, 저희가 몸이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면요, 헤드 페이스가 열리게 돼요. 몸을 이렇게 세워서 있는 상태는 헤드 페이스가 스퀘어고요, 기울이면 헤드 페이스가 열릴 수밖에 없어요. 이 백스윙 올라가고 다운스윙 했을 때도 그러면요, 헤드 페이스가 열려 있습니다. 제가 드라이버 스윙은 대칭이 나와야 된다고 했죠. 자, 롤링을 해서 여기서 손이 돌아갔어요. 그럼 뭐예요? 여기서는 열려 있어야 돼요. 몸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 헤드가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어야 닿기가 훨씬 편해요, 여러분. 열려 있어야 닿기가 훨씬 편해요, 여러분. 몸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헤드가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그래야 여기서 돌기가 편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다운스윙 때 이렇게 내려왔을 때 열려 있지 않고 닫혀 있게 되면요, 여기서 돌리기가 되게 불편해요. 봤을 때 되게 불편해 보이시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몸이 오른쪽 기울어져 있는 거는 헤드가 열려져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열려 있어야 돌아가기가 편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이 롤링을 해줄 때 있잖아요. 롤링을 해줄 때요, 손목이 이 샤프트랑 이렇게 각이 많이 져 있지 않고 펴져 있으면 훨씬 더 손이 돌아가는 동작이 수월합니다. 몸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그 상태에서 손목도 꺾여 있지 않고 이렇게 펴져 있게 되면요, 훨씬 더 롤링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편하네요. 돌아가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고 꺾이는 느낌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여주고 손목을 좀 더 세워주려고 해주시면 롤링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공을 친다 생각하고 한번 해볼 건데요, 저 어드레스 했을 때 어떻게 된다 했어요? 몸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야 된다 했죠. 그리고 손의 높이가 낮으면 안 돼요. 서 있어야 돼요. 여기서 한 가지 진짜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요, 공을 놓을 때요, 지금 보면은 헤드 페이스의 가운데 부분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공을 놓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계시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다 두셔야 돼요. 토우 쪽에다가요. 자, 그러면 토우 쪽에 뒀으면 공을 토우에 맞냐? 그게 아니에요. 바닥에 있을 때는 공이 토우가 있는데, 자, 여기서 스윙을 직접 하게 되면요, 이렇게 헤드가 올라오면서 공을 칩니다. 이렇게 헤드가 올라오면서 공을 쳐요. 그래서 올라오면서 공을 치기 때문에 스윗스팟에 공이 맞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손의 높이를 좀 높여주려고 했을 때 조금 더 토우 쪽에다가 공을 두려고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몸의 기울기를 오른쪽으로 기울여주고 손의 높이를 세워주세요. 자, 이 상태 다시 흔들어 볼게요. 와, 롤링이 진짜 달라요. 롤링이 다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이렇게 천천히 처음에 연습을 해야 돼요. 왜냐면요, 이 손이 돌아가는 느낌을 처음 느꼈을 때 빠르게 하려고 하거나 스윙이 과도하게 커졌을 때에는 살아있는 스윙의 핵심, 이 생명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 감을 느끼려면요, 처음에 스윙의 속도가 느려야 되고 그 다음에 스윙의 크기가 작은 것이 훨씬 감을 잡기가 쉽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은 공이 다 똑바로 나가고 있어요. 작게 스윙을 했는데, 스윙을 느리게 했는데도 공을 똑바로 못 보낸다? 과연 스윙을 크게 하고 빠르게 스윙했을 때 공이 똑바로 갈 수 있냐는 거죠. 대부분 분들께서는요, 더 스윙을 작게 하려고 하고 더 스윙을 천천히 하려고 했을 때 공을 똑바로 보내는 건 더 어려워하세요. 그게 진짜 이상한 거잖아요, 그쵸? 더 스윙을 크게 하고 빨리 했을 때는 더 공이 똑바로 잘 갈 것 같고, 스윙을 작게 하면 더 안 될 것 같고, 잘못된 거예요.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게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진짜로 제가 얘기하는 이 손이 돌아가는 느낌이 손장난이라면, 손장난을 쳤는데 공이 이렇게 똑바로 간다면, 손장난을 쳤어요, 만약에 제가 이게요. 근데 공이 이렇게 똑바로 간다면요, 손장난 쳐야죠. 그죠? 근데 저는 이걸 손장난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프로들이 흔히 얘기하는 손장난 치지 마세요, 손장난 치지 마세요는요, 이게 아니에요. 몸이 그렇게 써지도록 팔을 쓰는 거라고, 손을 쓰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팔과 손을 잘 쓰면 몸은 이상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얘기하는 드라이버 스윙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적인 생명, 그 감각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에 힘을 빼고 살아있는 스윙을 하기 위해선 골프 그립 픽스 스트랩을 사용해 보세요. 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능력을 잘 발휘한다면 이 골프 쉽게 칠 수 있어요. 근데 자꾸 본인 스스로가 그 능력을 억제시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요, 저희 눈으로 공을 보고 이 뛰어난 손의 감각, 이 뛰어난 손의 감각을 자꾸 억제시키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이 활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 손하고 팔이 정말 엄청난 감각을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한번 제가 공을 쳐볼게요. 저는 항상 이 골프 스윙을 할 때 저의 팔과 손의 감각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 공을 쳤을 때 내 몸통의 회전을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것보다도 저의 팔과 손의 감각을 기준으로 삼아서 공을 쳤어요. 이랬을 때 굉장히 좋은 결과가 항상 이어집니다. 방향성도 좋고요, 거리까지도 부족함 없이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일반 골퍼분들께서 골프를 어렵다라고 느끼기 시작하는 시점은 골프 스윙을 하면서 과도한 몸의 회전, 몸의 움직임을 했을 때 골프를 어렵다고 느끼기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골프를 처음 배우실 때는요, 공도 제법 잘 맞추시고 거리도 충분히 확보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방향성까지 좋은 거를 저는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막 프로들 스윙 보면은 몸의 회전이 막 기가 막히잖아요. 막 회전들이 엄청나게 많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어깨를 돌려야 되는구나, 골반을 돌려줘야 되는구나, 지면 발력으로 갖다가 공을 쳐야지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거기서부터가 거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골프의 위기가. 팔과 손을 잘 쓴다면 몸의 움직임은 자동으로 된다 라고 생각해요. 대신 잘 써야 합니다. 올바른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의 그 뛰어난 그 본능적인 감각을 이제 더 이상 죽이지 마세요. 살아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공을 칠 때 임팩트 순간에 손이 돌아가는 거를 반드시 느껴야 돼요. 저는 그거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드라이버, 우드, 유틸리티 칠 때요, 이 손이 돌아가는 감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백스윙을 들었을 때부터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백스윙의 양 먼저 한번. 지금 얘기 드리는 것이 제가 팔과 손을 잘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골퍼분들을 보면요, 백스윙을 들었을 때요, 정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등판이 다 보이게 이렇게 백스윙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는 지금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제 시야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왼쪽 끝에 공이 보여요. 이렇게 백스윙을 들잖아요. 그럼 저는 저 멀리 왼쪽 끝에 공이 보입니다. 겨우겨우 공이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그 공을 맞출 수 있을까요? 못 맞춰요. 자, 그러면은 백스윙을 이렇게 많이 들면은 공을 멀리 칠 수 있을까요? 멀리 칠 수야 있겠죠. 근데 정확하게 맞았을 때 10번 중에 한 번, 아니 20번 중에 한 번 제대로 한 번 걸리면 멀리 나가겠죠. 근데 골프가 딱 한 번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잘해야 되잖아요. 실수를 줄이는 운동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저는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제가 차렷을 하면은 제 이 어깨 왼쪽 면 있죠, 이 팔뚝, 이 면이 정면에 보일 정도면 충분한 백스윙을 했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백스윙을 들어주면요, 공이 저 왼쪽 구석에서 보이질 않아요. 이렇게 백스윙 들었을 때 공이 막 아슬아슬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백스윙 들었을 때는요, 제 공이 제대로 보이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때려줘도 충분히 거리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느껴야 하는 이 손의 감각을 먼저 느끼고 나서 그런 것도 한 번씩 조금씩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손의 감각 다 포기하고 나는 여기까지 들어서 이 공을 맞추려고 하는 그거는 좀 저는 무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올바른 동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면에서 봤을 때 제 등판이 보이지 않고 제 어깨 왼쪽 면이 정면에서 보이고 있죠. 요게 보이면 충분합니다. 자, 해볼게요. 지금 딱 백스윙 요만큼 들어주잖아요. 제 클럽 헤드를 누구보다 빠르게 확 던져줄 수 있는 준비가 제대로 됐어요. 백스윙은 도움닫기예요. 도움닫기는 빠른 속도를 내서 도약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그게 한 30m라고 치죠. 근데 한 300m 뒤에서부터 도움닫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약을 해야 될 시점에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지쳐버려서. 여러분들께서 혹여라도 등이 이렇게 정면에서 보이게 백스윙 드시는 분들은 도움닫기 300m씩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방금 거리 274m 나갔는데 저 백스윙 진짜 딱 여기까지만 했어요. 이 정도만 들어줘도 손의 감각을 살려서 클럽 헤드 던지는 동작 있죠. 헤드를 먼저 앞서게 해주는 캐스팅과 롤링을 충분히 해줄 수 있습니다. 충분히 힘을 쓸 수가 있어요. 오히려 많이 들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도약을 제대로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건요, 백스윙의 궤도예요. 골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가 이 물건을 때릴 거예요. 이 작대기를 가지고 이 물건을 때릴 겁니다. 그때 이렇게 들었어요. 제가 들고 있는 작대기의 끝부분이 요 내가 때리려고 하는 물건의 향이 있으면 얘를 맞추기가 훨씬 쉬워요. 저 지금 공 보지도 않고 맞췄어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 작대기의 끝부분이 내가 맞추려고 하는 부분을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훨씬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맞추기도 어렵고 속도를 냈을 때는 더 맞추기가 어려워요. 스윙의 궤도는 항상 내 그립의 끝이 공을 보고 있어야 돼요.
특히 드라이버, 우드, 유틸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빠른 속도로 힘을 쓰려고 했을 때도 공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립 끝이 공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과도한 몸의 회전, 불필요한 몸의 회전이 됐을 때 내 그립 끝은 이상한 곳을 보고 있어요. 정면에서 등이 보이고 백스윙을 들면요, 제 그립 끝이 엉뚱한 곳을 보고 있어요. 그럼 못 맞춰요. 몸통의 회전 과도하게 하는 거 얼마나 여러분들께 감각을 죽이고 여러분들의 뛰어난 그 감각을 억제시키는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백스윙을 들 때는요, 오른쪽으로 들어줘야 내 중심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가동 범위가 훨씬 크고 훨씬 몸의 쓰임이 편안합니다. 오른쪽으로 들어줘야 그립의 끝이 공을 향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공이 향하고 계속 같은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그립의 끝이 공이 있는 위치를 보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른손으로 들어주면요, 너무나도 이상적인 백스윙의 궤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아직까지도 왼쪽으로 드는 분들이 계세요. 왼팔에 백스윙 때 힘을 주고 이렇게 백스윙을 하려고 하잖아요. 왼쪽은요, 힘쓰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립 끝까지 공을 보라고 하면요, 더 불편해요. 그냥 요거는요, 그냥 공식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오른쪽으로 백스윙을 들어보세요. 다운스윙 때 왼쪽에 힘을 써야 된다고 하니까 편하게 그럼 나 왼쪽으로만 쳐야겠다 하고 백스윙을 왼쪽으로 드시는 분들 계시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요, 연습을 통해서 훨씬 백스윙 때 오른쪽으로 들고 다운스윙 때 왼쪽에 힘을 쓰는 느낌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백스윙을 들 때 오른쪽으로, 오른팔과 오른손을 이용해서 백스윙을 들려고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백스윙 궤도가 훨씬 이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때 기준을 한번 정해드리면요, 처음 백스윙을 시작할 때 혹시 너무 밀고 계시는 분들, 과도한 몸통의 회전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백스윙 때 왼쪽으로 백스윙 하셨던 분들은 오른손으로 처음 시작할 때 헤드를 그냥 이렇게 손목을 꺾어서 들어 올린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도 미는 느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 올린다 생각하셔도 되고, 근데 요거는 너무 왼쪽을 많이 쓰는 사람들 경우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정말 이제 시작하시는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면 백스윙을 들었을 때 오른손으로 최대한 직선 방향으로 보내주세요. 왼쪽 힘쓰지 마시고 오른쪽으로 최대한 직선 방향을 빼준 다음에 여기서 이 헤드를 뒤쪽으로 보내는 느낌으로 하세요. 그때 오른손 바닥이 45도 각도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늘을 보는 느낌이 든다면 충분히 좋은 백스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자꾸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처음 시작 때 오른손으로 이 골프채를 들어 올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오른손으로 백스윙 들고, 오른손으로 백스윙 들고 던져주시면 돼요. 충분히 힘을 쓸 수 있는 도움 닫기가 됐습니다. 도약을 정확하게 했고 결과가 나와줬어요. 골프 스윙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순간, 그리고 또 골프 스윙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순간이 언제라고 했냐면 몸통의 회전을 과도하게 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골프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영상에선 제가 백스윙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었죠. 백스윙 때 너무 과하게 몸통의 회전을 많이 하다 보니 던지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다운스윙 때도, 자, 다운스윙 때 골반의 회전이 리드가 돼야 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저는 이건 너무 과도한 몸통의 회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기 때문에 던지지 못한다, 던질 타이밍이 없는 거죠. 말 그대로 사실 던진다라는 느낌은 동작으로 보여드리면 바로 요거예요. 바로 요 손동작, 방금 임팩트 순간에서 나온 이 동작이 있죠. 요게 던지는 그 감각인데요, 내 몸통의 회전이 이렇게나 많이 돌아버리게 된다면, 공이 맞기 전부터 오른발이 떨어질 만큼 몸통의 회전이 많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던지는 것을 느낄 수가 없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거리에 욕심이 많으신 분들께서는 이 몸통의 회전에 집착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이언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오케이, 하지만 드라이버, 우드, 유틸리티 칠 때 몸통의 회전을 집착하면서 과도하게 돌려고 한다? 답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해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는 핵심은, 과도한 몸의 회전과 이 몸통 회전의 집착은 여러분들의 이 손의 감각을 억제시킨다. 요 느낌, 손으로
던져주는 이 느낌, 제가 느끼고 있는 거 여러분들께서도 느껴주셔야 되는데, 몸통의 회전을 과하게 하거나 그것을 집착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손의 느낌을 절대 느끼실 수가 없다는 것을 연습하시면서 항상 각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드라이버라는 클럽, 우드랑 유틸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드라이버라는 클럽을 칠 때 다운스윙에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드라이버를 가지고 다운스윙을 할 때는요, 두 번의 분리 동작이 있습니다. 뭐냐면 백스윙에 올라가는데 다운스윙 때 하체가 움직이려고 하는 첫 번째 분리 동작, 채는 위에 머물러 있는데 몸이 도는 첫 번째 분리 동작이에요. 많은 일반 골퍼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알고 계세요. 근데 이 부분의 끝이 아니고, 자, 하체가 먼저 선행을 하고 채가 뒤따라 옵니다. 자, 그때 드라이버를 잘 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분리 동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몸의 회전이 멈추고 팔과 손과 채가 지나가면서 채가 몸을 앞서는 이 두 번째 분리 동작입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 분리 동작 중요하죠. 하지만 두 번째 분리 동작이 안 된다면 첫 번째 분리 동작 하려고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만큼 두 번째 분리 동작이 중요합니다. 그 두 번째 분리 동작이 제가 얘기하는 드라이버를 치면서 가장 중요한 그 생명, 살아있는 그 감각이라는 건데요. 공을 칠 때 접혀져 있는 팔과 꺾여져 있는 손목이 펴지면서 채가 몸을 앞서는, 말 그대로 흔히 던져준다라고 표현하는 이 느낌이 두 번째 분리 동작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골퍼분들 중에서 드라이버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실수를 정말 많이 해요. 첫 번째 분리 동작을 하려다가 두 번째 분리 동작 타이밍을 놓치는 거죠. 저번에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백스윙을 너무 많이 들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동일한 경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해주셨으면 하는 건 뭐냐면요, 팔을 잘 쓰면 몸은 자동적으로 필요한 만큼 필요한 방향으로 써지게 됩니다. 공식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팔을 잘 쓰는 다운스윙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꼭 그걸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께서 팔을 잘 쓰면 다운스윙 때 몸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팔을 잘 쓴다면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첫 번째 분리 동작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분리 동작이 되고서 어떻게 된다 했어요? 몸이 멈추고 채가 지나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마저도 팔을 잘 쓰면 자동적으로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다운스윙 때 팔을 잘 쓰는 방법, 네, 제가 얘기하는 그 살아있는 감각을 여러분들께서 느낄 수 있는 핵심, 진짜 별 5개입니다. 별 5개예요. 핵심적인 내용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드라이버 치면서 다운스윙을 할 때 필요한 느낌은 두 가지예요. 바로 캐스팅과 롤링입니다. 자, 우선 먼저 저희 롤링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 텐데요. 롤링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롤링은 뭐냐면 백스윙에 올라가서 채가 몸보다 앞서야 된다고 했잖아요. 결정적으로 채가 몸보다 앞서기 위한 이 전환 동작이 롤링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롤링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사실 1편과 2편에서도 얘기가 나온 내용들이에요. 어드레스를 했을 때 손의 높이가 높아야 됩니다. 낮으면 안 돼요. 손의 높이가 높아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몸의 기울기가 기울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 손의 높이가 높지 않다면 롤링을 하려고 했을 때 꺾이는 동작이 나올 수가 있고요. 롤링을 하려고 했을 때 꺾이는 동작이 나올 수가 있고요. 몸의 기울기도 누워져 있지 않고 세워져 있다면 마찬가지로 롤링이 되려는 순간에 꺾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의 높이가 높아야 하고 몸의 기울기가 기울어져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헤드가 튕겨져 나가려고 하는 힘, 그게 뭐냐면요, 바로 캐스팅입니다. 이 바람 소리 들리시나요? 이 느낌이에요. 백스윙에 올라가서 이 헤드가 튕겨져 나갈 수 있도록 손에서 힘을 써준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롤링을 누구보다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튕겨 볼게요. 헤드가 튕겨져 나가게끔 쳐볼게요. 지금 제가 헤드를 튕겨져 나가게끔 힘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롤링을 잘하기 위해서는 몸의 기울기, 손의 높이, 네, 이렇게 어드레스를 잘 취해주시면 되고, 백스윙 들었을 때 몸통 많이 돌면 안 되겠죠? 적게 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의 핵심,
별 5개입니다. 헤드가 튕겨져 나가려는 힘을 여러분들께서 느껴서 여러분들의 감각으로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제가 지금부터 그 감각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뭐냐면요, 일단은 백스윙 탑에 올라갔을 때 손에 힘이 많이 있으면 안 돼요. 처음에 제가 백스윙 때 오른손으로 백스윙에 힘을 이렇게 딱 들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다 올렸을 때 오른손에 힘이 가득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요. 조금 양손에 다 힘이 빠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백스윙 시작 때 힘을 다 쓰고 여기선 살짝 힘이 빠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왼손바닥이 떨어졌다가 새끼손가락, 약지손가락, 중지손가락 순으로 쫘자작 힘을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힘을 보태서 플러스를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백스윙 올라가서 양손에 힘이 빠졌잖아요. 왼손에 힘을 더 많이 써야 되지만 왼손과 오른손 양손에 다 힘을 쓴다 생각을 하시고, 헤드가 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만큼 손에 힘이 빠져 있는 것을 순간적으로 힘을 주면서 양손으로 힘을 주면 더 많이 느껴져요. 헤드가 손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처럼 약간 끊어치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진짜 중요한 느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양손에 힘을 주면서 순간적으로 채가 이렇게 던져지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지게. 근데 약간 끊어치는 느낌으로 치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공을 칠 때요, 그냥 제가 캐스팅을 안 한다고 생각하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어때요? 그냥 밀듯이 쳤죠. 힘이 좀 분산되는 느낌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번에는 한번 이 손의 악력을 이용해서 끊어치는 느낌으로 한번 힘을 써볼게요. 딱 이렇게 끊어치는 느낌. 그러면 손의 악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끊어치는 느낌. 이런 느낌. 이 느낌이 이제 끊어치는 느낌이거든요. 제가 이 살아있는 스윙 시리즈 드라이버 편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던, 제가 항상 공을 치면서 느끼는 그 감각은요, 손하고 팔의 감각이고요. 그 느낌은 끊어치는 임팩트입니다. 사실은 이 끊어치는 임팩트를 알려드리고자 어드레스부터 백스윙, 다운스윙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이 끊어치는 느낌을 여러분들께서 매 샷마다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걸 여러분들께서 더 잘 느낄 수 있도록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채를 거꾸로 한번 잡아보세요. 거꾸로 잡으시고요, 이렇게 한번 힘을 써보세요. 그동안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식으로 힘을 쓰시냐면요, 계속 내 스윙을 만들려고 해요. 여기서도 계속 내 채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채는요, 여기서 힘을 다 쓰고 나면 지가 알아서 넘어가서 피니시로 가는 거예요. 자, 거꾸로 잡은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끊어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내가 몸으로 느끼기 위해서. 가벼우면 손으로 짜자작 해주면서 딱 끊어치는 느낌을 느낄 수 있어요. 거꾸로 하면요, 지금 헤드가 안 달려 있잖아요. 가벼우니까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방금 같이 힘을 쓰는데 헤드가 달려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봤을 때는 내가 여기서 끝까지 채를 붙잡고 이렇게 스윙을 그리고 있는 거나,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힘을 확 끊어치듯이 임팩트를 해가지고 지가 알아서 넘어갔거나, 보여졌을 땐 똑같을 수 있지만 내 몸에서 느껴지는 차이가 있거든요. 저는 그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임팩트를요, 이렇게 가면요, 밀듯이 치는 거고 힘이 분산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빡 여기까지만 힘을 쓰세요. 그러면은 지가 알아서 돌아갑니다. 자, 백스윙을 이만큼까지 해서 빡 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사고 나겠죠. 백스윙 어디까지 해야 된다 했어요? 왼쪽 어깨면이 정면이 보이는 위치까지. 많이 들 필요 없어요. 이만큼만 들고 빡 끊어치면요, 여러분들 백스윙 많이 들었을 때보다 비거리 더 나갈 수 있어요. 해볼게요. 거리는 백스윙에서 나오는 것이 맞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차지하지 않아요. 힘은 탑에 올라가서 다운스윙 때 손의 악력을, 손의 힘을 어떻게 주느냐가 가장 비거리에 큰 영향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끊어치는 임팩트예요, 여러분.
봤을 때는 제가 피니시까지 모양을 만들었다고 뭐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요, 어떤 느낌으로 공을 쳤냐면 백스윙 올라가서 손에 힘이 빠져 있었어요. 방금 여기서 다운스윙 시작할 때 손의 악력을 확 쥐면서 채를 여기서 여기까지만 딱 끊어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헤드가 너무 무거우니까 계속 원심력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채가 진행이 돼서 피니시까지 넘어갔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쳐볼 텐데요. 자, 공을 칠 때 느낌이 이 손의 악력이 백스윙 탑에서는 약했었는데 다운스윙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에 손의 악력이 확 세져야 됩니다. 확 손의 악력이 세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클럽 헤드가 쭉 던져질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면 됩니다. 튕겨져 나가는 힘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롤링이 될 수 있어요. 쳐볼게요.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얘기하는 이 끊어치는 임팩트, 이거를 여러분들의 손의 감각으로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몸통의 회전에 집중을 하다 보면 제가 얘기하는 이 손의 감각을 여러분들께서 느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순식간이거든요. 살아있는 스윙 시리즈 드라이버 편을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거리가 나오려면은 팔과 손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팔과 손을 잘 사용한다면 이 몸은 자동적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만 몸이 써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절대적으로 기억을 해주시고 연습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골프를 쉽게 치고 싶다면 하와이 골프 H2 4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연습장에서 인사드리는데요. 저희가 이 스윙을 할 때 백스윙을 하고 그리고 다운스윙을 해요. 자, 그 이유가 결국에는 이 임팩트 때문입니다. 이 임팩트의 힘을 공에다가 전달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백스윙과 다운스윙이라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의 방향과 거리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에 임팩트다. 제일 힘을 많이 써야 하고 그리고 빠르게 지나가야 하는 구간이 이 임팩트예요. 그래서 백스윙이 커서 이렇게 임팩트 순간에 빠르게 공을 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윙을 작게 해서 임팩트에만 빠르게 힘을 써가지고 공을 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이 공을 칠 때 안정적으로 공을 쳐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거리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는 힘을 제일 많이 써야 하는 순간이 이 임팩트의 릴리즈가 되는 이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가 결국에 백스윙을 들고 다운스윙을 드는 게 여기서 빨리 지나가기 위해서 힘을 쓰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럼 저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얼만큼 백스윙을 해야 또 얼만큼까지 백스윙을 해야 이 공에다가 힘을 전달해 줄 수 있느냐 정확하게 를 알아봐야 돼요. 백스윙을 너무 적게 하게 되면은 공이 좀 달겨들면서 공을 칠 수도 있고요. 백스윙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제 공이 정확하게 맞출 수 없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적절한 양의 백스윙은 이 차렷을 했을 때 이 왼쪽 어깨면이 정면에 보이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저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양 정도가 되면 백스윙 충분한 겁니다. 이 정도에 들어주면 여러분들께서 이 임팩트 순간에 빠른 속도로 릴리즈를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한 거죠. 왼쪽 어깨가 정면이 보이는 정도면은 이 정도인데요. 이렇게요. 근데 저는 레슨을 하면서 백스윙을 너무 적게 들어서 문제가 되는 분들보다는 백스윙을 항상 너무 많이 들어서 문제가 되는 분들을 봐요. 백스윙을 할 때 과도한 어깨 회전으로 오버스윙이 되는 분들도 계시고요. 크로스오버가 되는 분들도 계시고 과도한 백스윙으로 오버스윙이 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과도한 백스윙으로 크로스오버가 되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이 상태에서 지금 공을 보고 있으면 공을 맞출 자신이 없어요. 맞추기가 힘듭니다. 이 정도 위치에 있으면 공을 보고 있으면요 맞출 수 있어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오른팔과 오른손으로 백스윙을 들어주면 여러분들께서 얼만큼 백스윙을 들어야 하고 어디까지 백스윙을 들어야 되는지를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스윙을 하면서 당연히 제자리에 있는 게 좋겠죠. 오른팔 가지고 백스윙을 들면요
가동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여기까지인 거죠. 근데 오른쪽으로 백스윙을 드는 게 아니고 여기서 더 들기 위해서 왼쪽이 개입이 되게 되면 이런 식의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오른쪽으로만 되면요 더 갈 데가 없어요. 오케이, 걸려요. 근데 왼쪽의 개입으로 더 들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다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백스윙을 들 때 오른쪽으로 백스윙을 들고 공을 치게 되면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힘을 쓸 수가 있어요. 몸이 안정적인 상태여야 빠른 속도로 공을 쳤을 때 똑바로 보내줄 수 있잖아요. 백스윙을 많이 올렸을 때는요 공을 맞추기가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래서 방향성이 더 흐트러질 수밖에 없고, 그럼 당연히 다운스윙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전달해 줄 수가 없어요. 감속을 하는 거죠. 백스윙을 100% 올리면 뭐예요? 공을 칠 때는 100%로 치지 못하는데요, 한 60, 70%밖에 못 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백스윙을 오른팔로만 들어주게 되면 사실 이게 100%긴 한데, 많은 백스윙을 드는 분들께는 이게 한 5, 60%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정도 백스윙을 들어주게 되면은 왼쪽 어깨가 정면을 보겠죠? 안정적인 상태예요. 힘을 쓰기에 충분하다. 이 정도 들어주고, 이 정도 들어주고, 다운스윙에서 100%를 써주는 거죠. 절대 거리는 백스윙을 많이 드는 것에서 거리가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다운스윙에서 자신있게 힘을 쓸 수 있는, 자신있게 클럽을 던져주는 릴리즈 동작을 할 수 있는 곳에서 거리가 나온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많은 분들께서 이 드라이버를 굉장히 어려워 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는 위에서 아래대로 공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향 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을 칠 때는 올려치라고 해요. 이렇게요. 이 올려쳐야지만 드라이버는 공을 똑바로 보낼 수 있고 더 쉽게 공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선은 위에서 아래로 하향 시선을 하고 있어서 몸은 본능적으로 하향 타격을 하고 싶은데 상향 타격을 하라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드라이버를 어려워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저희가 이 생각의 전환으로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전환으로 바꿔야 되냐면, 하향 시선을 하고 있으면은 위에서 아래로 공을 치려고 하게 돼요. 그럼 지금처럼 왼쪽으로 가는 공이 나올 수도 있고요, 위에서 아래로 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공이 슬라이스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하향 시선이기는 하지만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으로,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으로 힘을 쓰려고 하면서 수평의 시선을 주려고 해야 돼요. 이 드라이버를 칠 때는 항상 밑을 향하고 있지만 나는 이 밑의 시선에 맞춰서 수평으로 스윙을 하려고 노력을 해줘야지만 여러분들 방금 보신 것처럼 공이 똑바로 나갈 수 있고 정타의 공을 맞추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수평의 시선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몸이 말 그대로 쉽게 좀 서 있어야 돼요. 살짝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손의 높이를 살짝 세우셔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의 높이가 낮아지면요 몸의 각도도 숙여지기 때문에 밑에서 위로, 위에서 밑으로 이런 식으로 힘을 쓰게 돼요. 이러면 안 되고 손의 높이를 높여줘서 시선을 좀 더 높게 만들어주고, 이 시선에서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힘을 써주려고 하셔야 됩니다. 가깝게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깝게 쓰면은 이 채를 위로 들어 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 상태에서 뒤로 불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하고, 힘을 쓰려고 했을 때 이쪽 방향으로 힘이 써지기 때문에 공이 맞을 수가 없죠. 가까이 쓰게 되면은 일로 들건 어찌로 들고 간에 결국에는 엎어치는 스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왼쪽을 가든 오른쪽을 가든 다 실수가 나오는 거죠. 어드레스를 공하고 멀리 서주어야 제가 얘기하는 하향 시선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수평으로 시선 처리를 해주면서 공을 타격을 했을 때 상향 타격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많은 골퍼분들께서 이 공을 칠 때 이 공을 스퀘어하게 맞추기 위해서 헤드페이스를 공에다가 스퀘어로 이렇게 갖다 맞추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금 보다시피 공이 똑바로 가긴 갔는데요, 이런 식으로 공을 치게 되면은 사실은 거리도 많이 나갈 수가 없고 방향이 똑바로 나간다라는 그런 비율도 많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드라이버는 어떻게 치셔야 되냐면, 이 헤드가 열리고 닫히는 것을 느끼면서 공을 지나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헤드가 열리고 닫히고 이 느낌을 느끼면서 공을 쳐주셔야지
적은 힘을 가지고도 공을 똑바로 또 멀리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열리고 닫히고를 저희가 이렇게 느끼다 보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내 몸이 평소보다 더 많이 서 있는 느낌을 느껴요. 그리고 좀 더 멀어져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손을 세게 해볼게요. 열렸다가 닫혔다가. 손이 낮아지면 그렇게 공을 맞출 수가 없어요. 자, 가까이 서서 한번 쳐볼게요. 손이 열리고 닫히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채가 휘둘러졌을 때 그려지는 길이 있는데 방금 가까이 서서는 그 길에 공이 없어요. 공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몸이 개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채를 열리고 닫히고를 이렇게 해보세요. 물론 가까이 서서도 열리고 닫히고를 만들 수도 있고 멀리 서서도 열리고 닫히고를 만들 수 있는데 공이 있을 정도의 높이와 그리고 내가 열리고 닫혔을 때의 손의 움직임이 불편하지 않는 정도의 어드레스의 높이 그리고 손의 위치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동작을 이어가면서 위치를 설정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똑바로 가죠. 드라이버는 항상 수평으로 스윙을 하려고 해야 한다. 위에서 아래로 휘두르려고 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잡아당기는 동작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수평으로 휘둘러 주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한시 방향으로 던진다 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수평으로 휘둘러 주면요. 다운스윙 때 이 공에다가 강한 임팩트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릴 텐데요. 그 느낌은 바로 뭐냐면요, 끊어치는 임팩트입니다. 살아있는 스윙의 마지막 키포인트였습니다. 끊어치는 느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볼 텐데요. 끊어치기는 바로 무엇이냐면 헤드의 스피드에 그리고 그 스피드의 힘을 공에다가만 힘을 딱 전달해 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불필요한 곳에다가 힘을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닌 공에다가만 딱 힘을 끊어서 집중해서 딱 전달해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가벼운 상태를 만들어 줘야 돼요. 채를 거꾸로 잡고 그립만 있으면 가볍잖아요. 여기다가 딱 끊어주고 여기까지만 스윙을 한다고 느낌으로. 그러면 이 손의 악력 자체가 백스윙 탑에서 힘이 빠졌다가 다운스윙 시작할 때 힘이 확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저희가 백스윙을 들 때 과도한 회전을 주는 것이 아니고 왼쪽 어깨 정면이 볼 정도로만 이렇게 하면 힘이 빠지거든요. 힘이 빠졌다가 다운스윙 할 때 꽉 손의 악력을 세게 주면서 끊어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가벼운 상태일 때는 딱 순간적으로 끊어주려고 했을 때 끊어지지만 이렇게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상황이 달라요. 끊어주려고 했을 때 여기서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가벼울 때는 가벼우니까 클럽 헤드가 통제가 되지만 무거울 때는 이 클럽 헤드가 지나가려고 하는 관성 때문에 제가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방식으로 스윙을 해 주셔야 여러분들께서 빠른 헤드 스피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힘을 쓸 때 지금 이거는요, 끊어주는 느낌이 아니고 제 힘을 모두 공에다 전달해 줬어요. 이런 식으로 공을 치시면 안 되고요. 백스윙을 들고 순간적인 가속도를 낼 수 있게 힘을 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얘기 드렸다시피 백스윙을 과도하게 많이 가면은 이렇게 끊어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백스윙을 들었을 때 편안하게 왼쪽 어깨가 정면을 본다는 느낌 정도로만 편안하게 들고 손의 악력을 순간적으로 세게 주면서 끊어쳐준다. 원래 피니쉬라는 것도 내가 동작을 만들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클럽 헤드가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휘둘러지게 되면은 그 힘에 못 이겨서 피니쉬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백스윙이 되면은 오른발 뒤쪽에 체중이 있고 클럽 헤드를 빠른 속도로 던져주게 되면은 회전이 이루어지면서 오른발 앞쪽에 같이 힘이 들어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지금 임팩트 순간에만 순간적으로 확 끊어서 힘을 주려고 했고, 그 힘에 의해서 피니시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꼭 끊어치는 연습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잘 끊어쳐지는 것이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클럽을 거꾸로 잡고 끊어치는 연습을 해주시고, 그리고 백스윙 크기를 많이 들지 말고 편안한 백스윙이 나올 수 있도록 이 정도까지만 들어줘서 끊어치는 연습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골프를 쉽게 치고 싶다면 하와이 골프 H2포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많은 일반 골퍼분들께서 이 드라이버 치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사실 이 드라이버는 그냥 시작을 알리는 그냥 샷일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워하실까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저는 답을 알겠더라고요. 자, 그게 뭐였냐면,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공을 바라보는 시선은 하향 시선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시선이에요. 이럴 때는 사실 공을 맞추기가 쉬운 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쳐서 공을 맞추는 게 좀 더 쉬워요. 근데 이 드라이버는 어떻죠? 지면에서 불과 몇 센치밖에 안 올라와 있는데 올려서 치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려서 어퍼블로우로 공을 치기 위해서는 클럽을 휘두를 때 수평으로 클럽을 휘두르려고 해줘야 합니다. 수평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이제 수직 낙하, 이렇게 샤프트를 밑으로 이제 내려서 수직 낙하 이제 해가지고 공을 치라고 하시는 프로님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 드라이버를 칠 때는 수평으로 클럽을 휘두르려고 해주셔야 하는데, 저희가 수평으로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요, 백스윙에 올라가서 다운스윙 때 비록 공은 바닥에 있기는 하지만 마치 가슴 앞에 있는 공을 치려고 했을 때의 모습처럼 오른팔이 왼팔보다 이렇게 밑에 있어야 돼요. 오른팔이 왼팔보다 밑에. 똑같은 거예요. 가슴 높이에서 스윙을 했을 때 이런 모습인데 시선만 하향 시선으로 내려갔고 오른팔이 왼팔보다 밑에 있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내 헤드가 임팩트 순간에 너무 열려서 맞는 것이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헤드는 내 몸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다면 클럽 헤드는 자연스럽게 닫혀지게 돼요. 그래서 열려 맞아서 깎여 맞는 샷이 나오는 것이 아닌, 내 몸의 중심이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클럽 헤드가 원을 그리면 오른팔이 밑에 있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공이 똑바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백스윙 올라가서 다운스윙 때 오른팔이 밑에 있게 이렇게 또 하라고 알려드리면, 이러면은 또 너무 뒷땅 날까봐 겁난다 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이 수평으로 채를 휘두르면 바닥에 채가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너무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려고 하는 느낌이 많기 때문에 뒷땅도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께서는 좀 더 멀리 서세요. 공을 토우에다 두는 것까지도 좋아요. 네, 더 멀리 서볼게요. 이렇게 두세요. 이렇게 두시고 이 공을 오른팔을 밑에다 두면서 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희한하게 뒷땅이 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힘을 바닥을 향해서 쓴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수평에 가깝게 휘둘러 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이 어려운 드라이버, 불과 몇 센치밖에 지면에 안 떠 있는 이 공을 올려치기 위해서는 오른팔을 밑에다 두려고 하면서 공을 쳐줘야 되는데, 좋은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백스윙 올려주시고요. 공을 치지 마세요. 채가 공 위로 올라가게끔, 그때 몸이 튀어나가면서 하시면 안 되고 몸이 뒤에 있는 상태에서 채가 공 위로 지나가면서 공이 안 맞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오른팔이 밑에 있음으로써 수평으로 스윙을 할 수가 있고 올려치면서 스윙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빈 스윙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공을 치는 거죠. 공을 치려고 했을 때도 이 공을 향해서 몸이 다가간다는 느낌보다는 계속 공보다 내 몸이 더 뒤에 있다는 느낌을 주면서 왼팔 밑에 두고 연습을 하실 때 꼭 헤드가 공 위로 지나가게끔, 뒷땅 맞는 거는
완전 잘못된 거예요. 오른팔 밑에 두고 공 위로 헤드가 지나가게 해주시고,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